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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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일체만법 허공성을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그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해서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 바탕이 돼야 이제 오늘 나무도 허공성이라서 잘리고 끊기고 또 산도 허공성이라서 터널을 뚫을 수가 있다. 그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공성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 그럼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또 인연과 조건이 되면 일어나.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내 몸도 인연과 조건이 되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되면 사라져. 그래서 내 몸에도 뭐가 없다? 내가 없다는 거. 근데 보통 우리가 망심이라고 할 때 뭘 무명이라고 하지요? 박지 않은 거예요. 그지요? 뭐 어떤 것이 박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걸 박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네,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주와 객으로 나누는 것을 무명이라고 해요. 이거를 뭐라 하나? 분별이라고 하죠. 분별. 분별한다는 거는 주와 객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죠? 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별망상이에요. 그래서 분별망상 이러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눈 거.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데 어째서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냐 말이죠. 아주 가까운 걸로는 내가 지금 내 몸을 봐. 내 몸을 보면 내가 있다. 또 내가 지금 생각을 해.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자가 있어. 하는 자. 하는 자가 결국 말하면 개하거든요. 자라고도 해요. 자라고도 해요. 이런 어떤 독립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이 있게 돼버려요. 대상이 있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주관과 객관이 나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새 귀신론, 대승귀신론 그거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딱 공부하는 게 이거든 막. 나는 그런 걸 많이 안 봐가지고 근데 보니까 항상 주객으로 나눠 둘러봐.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이미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둘러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현재는. 그죠? 그거 확실히 아시죠? 등광보살님도 아시죠? 처음에 공부하러 오면 둘러보고 있는 사실을 몰라. 이것을 감지를 하려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려. 어쩌다가 한 사람, 육조스님 같은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선사들도 보통 그렇게 딱, 견처가 나시고 나도 수십 년을 닦는 거거든요. 평생을 닦으신단 말이죠. 왜? 주객이 하나 되는 도리를 계속 닦으신다. 그러니까 하는 자가 있는 동안에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망상이 돼요. 뭐를 하든지 망상이 되고 망심이 돼요. 하는 자가 있는 동안 뭐를 하든지 망자가 붙어요. 이게 망이니까 망자가 붙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 이거 자체가 없는 건데 있다고 하니까 이 망자가 붙어버리는 거지. 망상이고 망심이 이게. 그런데 하는 자가 바탕자리로 사라져버리면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망상 그대로 뭐가 된다? 진심이 되어버려요. 진심이 되어버려요. 진짜가 붙어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진심이 따로 있고 망심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자가 있을 때는 망상, 망심. 하는 자가 없이 바로 바탕자리에서 굴리면 뭐야? 진심. 진심이 좋아하고 진심이 싫어한다 하는 말은 주객이 나눠진 상태가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 요렇게 가려면 요렇게 망심이 꼭 진심으로 가려면
망심이 없는 걸 뭐라고 하냐? 무심이라고 해요. 우리 무심론 뭐 이런 거 말 많이 하지요. 근데 여름 교재로 무심론을 할 생각인데 요 심자가 망심이야. 망심이 없는 거를 무심이라고 해. 그러니까 망심이 없으면 뭐가 돼요? 진심이 돼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좋아해. 그러면 좋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하고 좋은 거하고 하나가 돼서 그거를 진심이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새말기인데 요렇게 가기 위해서 요렇게가 이론은 그럴 듯한데 실제로 되느냐? 이건 실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해놓은 거예요. 모습공식을 자꾸 하는데 요새 제가 그걸 말을 많이 안 했더라. 은장들을 내가 잊어버렸더라. 그런데 이제 화요일 저녁에 이제 오신 분들이 공부를 이제 하면서 처음에 다 헤매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한참 하다가도 진짜 변하는 거 맞아? 진짜 헛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당연히 들지.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겪어 나가면서 내가 은장도 얘기를 최정원 목사님 은장도 얘기 많이 들었나요? 네, 많이 들었죠. 은장도는 지혜의 칼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저녁에 이 얘기를 막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그냥 데이는 대로 칼로 일단은 쳐야 된다. 데이는 대로 뭐 이렇게 하면 잘하겠지 저렇게 하면 잘하겠지 이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데이는 대로 일단 쳐. 계속 지혜의 칼로 잘라. 데이는 대로 그 과정이 지나가야 그냥이라는 요 말을 좀 이해를 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그냥 한다. 그냥 어떻게 하냐? 열심히 한다는 말은 알아. 그래서 또 내가 또 열심히 하라고 한 모양이라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대. 또 그렇다. 열심히라는 말을 또 쓰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자가 진짜 몰라. 그냥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일단은 헛바퀴를 많이 돌려봐야 돼. 헛바퀴를 처음부터 안 돌리고 제대로 착착착 금강보살님 18번 낚시바늘 창녀가 그거 처음에는 안 돼.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무조건 던져야 돼. 그지? 무조건 바다에 던져가지고 걸리든지 말든지 또 던져보고 자꾸만 해서 헛바퀴를 수없이 하다가 보면 이게 이거 잡으려고 이래 해갖고는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느낀단 말이죠. 이게 마음을 놔야 고기가 찌를 물어. 그 전에 고기도 안 물어. 이게 딱 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럼 그냥 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이렇게 또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그냥 하는데 저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냥 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그냥 하려면 상당히 조금 내려놓은 상태라야 그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 오신 분들은 무조건 지혜의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휘두르기도 전에 거기에 칼 맞아 죽는데 저쪽 칼로 맞아서 맨날 죽는데 그러니까 내 칼을 그냥 눈 감고 막 휘둘러야 된다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지혜의 칼로 해서 이제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말하자면 조금 물 흐르듯이 막 가다가 물이 맥히죠. 그래도 자꾸 물 흐르듯이. 근데 이제 살아갈 때 보면
어렵고 몸이 굉장히 아프든지 몸이 되게 고단하든지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거 할 때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구나를 관찰하고 그거를 바로 본다는 거는 상당한 그 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냥 뭐 입으로만 해갖고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아 내가 지금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지금 이렇구나 이렇게 관찰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오로지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느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그 상황마다 자꾸만 붙잡고 또 붙잡아보고 또 붙잡아보고 또 붙잡아보고 안 붙잡으면 못 붙잡으면 또 넘어가고 또 그 다음 오는 거 붙잡고 또 그 다음 오는 거는 못 붙잡으면 그 다음 오는 거 붙잡고 자꾸 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 힘을 기르는 거. 그렇게 기르다가 보면 이것이 이제 오늘은 여기 한 챕터를 하고요. 우리 공부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제일 앞에 또 요거 1, 2, 3은 조금 자꾸만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1, 2, 3. 법자재보살, 무생법인. 번역. 자, 읽어보지요. 네, 350쪽이네요. 자, 모임 가운데 시작. 모임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법자재이시라. 여러 인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기고 사그라짐이 둘이라 하나 법은 본래로 남이 아니오늘 이제인즉 사그라짐이 없음인지라. 이 남이 없는 법인을 얻음이라야.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듬입니다. 콩리가 투철한 거지요. 이게 지금 법이 생기고 사그라지는 것은 모습인데 그 모습이 본래 공에 헛것이란 말이에요. 실체가 없단 말이죠. 본래 헛것이니까 나도 난 것이 아니다. 지금 내 몸뚱이가 있어도 몸뚱이가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헛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리의 투철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생법이니 본래 남이 없는 법인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51쪽이요. 덕수보살. 덕수보살은 가로시되 나와 내 것이 둘이라 하나 내가 있는 까닭으로 인하여 문득 내 것이 있음이니 만약 내가 있음 없음인지인데 곧 내 것도 없음인지라.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듬입니다. 예. 이 본문도 너무 중요해서 제가 맨날 자꾸 읽자고 하는 건데, 자, 내라는 것이 이제 하는 자거든. 하는 자가 딱 있으면 화가 됐든 고생이 됐든 불안이 됐든 괴로움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그게 전부 내 것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최장 의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고통도 내 것이 되고요. 불안도 내 것이 되고 즐거움도 내 것이 되고 전부 내 것이 돼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없으면 그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자꾸 그러고 있을 뿐인데 내가 딱 그거 되면 그게 다 내 것이 돼버려요. 정말 이거 중요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니까 뭐 자동차, 집, 뭐 이런 것만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생각, 이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내 것이 돼버려요. 종교 이거 전부 내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일곱 꺼지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얼마나 투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부 나와 내가 딱 있으면 전부 얻을 바가 돼 소득이 돼요. 소득이 돼요. 저는 이 법문이 너무 중요해서 소득이 돼버려요. 이게 하는 자가 있어요. 안과 밖에 딱 나눠버리는 것이 뭐야? 나다. 나
이러면 그냥 안가깝게 나눠져 버려. 안가깝게 나뉘어주면 바로 주객이 일어나고 바로 분별망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투생이 일어나고. 나는 난데 무슨 나지요?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성품으로서의 나가 진짜 나다. 진짜 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3쪽에. 여기 받음과 받지 않음 이렇게 해놨는데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않음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살은 가로시되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않음이 둘이라 하나 만약 법을 받아들이지 않음인즉 가히 얻지도 못함인지라. 가히 얻지도 못하는 까닭에 가짐도 없고 버림도 없으며 지음도 없고 행함도 없음이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듬입니다. 받음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받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다 주체가 있는 말이죠. 지금 주체가 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음인즉 가히 나라는 것이 없으면 얻지도 못해. 불가득이에요. 그래서 얻지도 못하니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조작할 것도 없고 실행할 것도 없어. 행할 것도 그만 그대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 속에 벌써 요 앞에서 말하는 그 나라는 것이 이미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벌써 내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나눠져 버리는 거야. 이게 전부. 그래서 1번,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1번, 2번만 확실히 되면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거기에 기준을 해서 보면은 그냥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4쪽 한번 보죠. 자, 번역 보십시오. 덕정보살. 네, 읽어주십시오. 덕정보살은 가로시되 때와 조철이 둘이라 하나 때의 실다운 성품을 보면 즉 조철한 모습도 없어서 열상에 따름인지라.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듬입니다. 예, 요거 구자는 때 구자예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말이죠. 불구부정 이렇게 나오죠. 그 저기 뭐 반야신경에 시 제법 공상 불구부정 부징불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구입니다. 때구자 더럽고 깨끗하다 이 말이죠. 덕정이라는 것은 큰 덕자에 이 정자는 정수리 정자예요. 그러니까 덕이 정수리니까 최고의 그거지요. 최고로 이 말하자면 큰 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석연이 아주 훌륭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덕정보살은 덕정보살왈 구 정이 위 이나,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이 둘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지 더럽다 깨끗하다를 둘러보지요. 근데 견 구 실성이면 더러운 것의 실성을 보면 이 말이죠. 더러운 것의 실성이 뭐예요? 더러움의 실성이 뭐예요? 더러움의 진짜 성품이 뭐예요? 더러움의 실성을 뭐라고? 실성이 뭐죠? 더러움의 실성이 뭐예요? 자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자체성, 성품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더러움의 진짜 성품이에요. 실다운 성품이잖아요. 더럽다는 것이 실체가 있어서, 자체 성품이 있어서 더러운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말하자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의 실성이 공하다, 자체성이 없다.
더러운 것은 환이다.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러움을 모습공식에 한번 넣어봅시다. 이게 실성이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할 때 실성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상에 좀, 이게 좀 뭐라나, 익숙하지를 않아서 그랬는데, 요게 이제 저기 불교 집안에 이렇게 뭐 이 경이나 한자로 된 것을 보면 실성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실다운 성품 이 말이거든. 실성, 본래 성품. 근데 여기 보면은 때의 실성은 뭐야? 공한 거지 뭐야. 성품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때의 실성을 보면 이 말이죠. 자, 더러움을 모습공식에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더러움은 재성이 없다. 더러움은 변한다. 더러움은 헛것이다. 더러움에 머물 수 없다. 더러움을 잘 들이자. 그렇죠. 이렇게 더럽다는 것은 본래 공해, 자체성이 없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 더러움을 그렇게 진짜로 보면, 이렇게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이 말이죠. 이 말이 견구실성이면 즉 무정상하여. 뭣도 없다? 즉 바로 뭐도 없어? 더러움이 변하고 헛것이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면 깨끗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실체가 있으면 깨끗한 것이 상대가 되어 나타나지만, 더러운 것 자체가 환인데 깨끗한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말이죠. 우리가 모습공식을 자꾸만 하면 이 글 자체는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누가 이걸 한글로 이렇게 해주면 그 뜻이 뭔지를 알아. 한자는 우리가 모를 수 있죠. 자, 그래서 견구실성이면 즉 바로 무정상하여, 깨끗한 상이 없어서, 깨끗한 모습이 없어서 순어 멸상인지라. 뭐예요? 바로 순어멸, 상이 멸해버리는 거지요. 순어 멸상이니까. 그러니까 실다운 성품, 즉 저출한 모습도 없어서 멸상에 따름인지라. 멸상에 따른다는 것은 모습이 없다는 거죠. 모습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게 멸이니까. 모습이 사라져 버려. 무슨 모습이? 깨끗하다느니 더럽다느니 하는 모습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위입 불이법문이니라.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덤입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면은 깨끗하다든지 더럽다든지 하는 그 모습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굴린다라고 하지요. 굴린다. 공상을 굴린다. 깨끗한 것도 굴리고 깨끗하지 않는 것도 굴린다.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라서 더러운 것도 굴리고 깨끗한 것도 굴린다. 더러운 것도 놔두고 깨끗한 것도 놔둔다. 그러니까 더러움과 깨끗함의 바탕이 어떻게 해야지 더러움도 놔두고 깨끗한 것도 놔두겠나요? 최정환 거사님.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라서 더러운 것도 놔두고 깨끗한 것도 놔두는데, 그러면 더러운 것도 놔두고 깨끗한 것도 놔둘 수 있는 바탕은 어떻게 해야 더러운 것도 놔두고 깨끗한 것도 놔두나요? 그렇죠. 그 바탕에 텅 비어 있어야 인연과 조건이 오면 더럽다 하면 더럽다도 받아들이고 깨끗하다 하면 깨끗하다도 받아들여.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려면 바로 그 더러움과 깨끗함을 나타날 수 있는 그 바탕자리도 공성이라야 된다. 그래서 절대성도 허공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절대성 허공성이라면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일체만법을 놔두려면은 그 자체가 텅 비어야 돼. 그래서 자꾸 제가 중냄비 얘기하지요. 바탕이 허공이니까 올라오는 것도 다 공성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참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책도 허공책이야, 허공책. 나도 허공으로서의 나. 색신 이대로 법신. 그래야 색신 이대로 법신이 되지 않겠나요? 만약에 바탕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말하자면 재질이 다르면은 이물질이 되는 거죠, 이게. 그거 아니다는 거죠. 같은 재질로 해서 쌀로 밥도 짓고 죽도 만들고 뭐 떡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는 전부 다 쌀의 재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우리의 성품은 허공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해가 되려면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거,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이 공리를 말하자면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공리 속에 있는 것이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상대성이죠. 모습이죠. 근데 그 모습의 바탕인 절대성의 나툼이거든, 이게. 제일 우리 여기 지금 있는 분들 중에 제일 잘 이해가, 우리 성향이 좀 비슷해요, 이렇게. 선과 악 말입니다. 선과. 저는 옛날에 선과 악이 딱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바르게. 근데 선과 악이라는 것도 때와 곳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선도 됐다가 악도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은 그게 없어요. 성품이 없어. 자체성이 없는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때와 곳의 인연을 만났을 때 선이 되기도 하고, 때와 곳의 인연을 만나서 선이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선이다 악이다라고 고정시키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요거는 깨끗함과 더러움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뭐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도 흐리무리하게 좀 정화가 된 거 옆에 완전히 똥물 같은 게 있으면 얘가 더 깨끗하고, 얘보다 더 깨끗한 물이 오면 얘는 또 더러움이 되고, 얘는 깨끗한. 이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있을 때 깨끗하다 더럽다 이 말이 성립이 된다. 얘 하나만 있으면 깨끗하다 더럽다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불이법문은 항상 양변에 있어요. 양변에 있는데 그 바탕이 텅 비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것도 놔두고 저것도 놔둔다. 근데 양변에 있는 것도 전부 성품이 없다. 요것이 불이법문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강론하면 읽어보겠습니다. 때와 조철인 두 가지를 이 점이 가장 훌륭한 소견인 까닭으로 덕정이라 이른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때와 조철인, 그러니까 백봉쌤은 정을 조철이라고 했는데 더러움과 깨끗함을 한 두 가지를 있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두 가지를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 등광보살님 한번 얘기해 보죠. 더러움과 깨끗함의 두 가지를 이점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이점이 가장 훌륭한 소견인 까닭으로 더러움과 깨끗한 두 가지를 잇는 것이 가장 깨끗한 소견인 까닭으로 덕정이라 이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큰 덕자의 정절. 그러면 두 가지를 잇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두 가지의 바탕을 말하는 거. 두 가지를 잇는다는 것은 분별이 지금 선과 악이 나투는 그 밑에 바탕을 그 자체를 변하고 헛것이니까 자체성이 없으니까 그 자체를 그대로 보면 그게 바로 이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잇는다는 말은 더러움도 깨끗함도 무엇으로 본다? 빈 모습으로 본다. 빈 성품으로 본다는 말이죠. 그렇죠? 빈 성품으로 본다. 변하고 헛것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하고 헛것인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걸로 본다.
정말로 이 모습 공식이 중요해서요. 정말로 중요해서요. 모습 공식을 정말로 꿰뚫고 있으면 다 이해가 돼요. 이것이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자, 때가 있으면 조철이 있고, 더러움이 있으면 깨끗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으면 더러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세우기 때문에 당연히 법은 둘이다. 그래서 더러운 게 나온 것이 있고 조철한 게 깨끗한 게 나온 것이 있으면 맞아 바탕이 둘이 되지. 그러나 허공은 하나지. 맨날 백공쌤이 이렇게 법문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법문 같아도 너무 최성성 법문이라 그거는 확실히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걸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상대가 돼버려. 상대가 되나? 그것은 헛것이죠. 헛것이요. 자체성이 없어요. 그러나 더러움과 깨끗함의 그 실다운 성품, 더러움과 깨끗함의 실다운 성품은 텅 빈 성품이 실다운 성품이거든. 텅 빈 성품. 볼적 공성이거든. 허공성이다 이 말이죠. 때와 조철이 허공성인 줄 안다면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안다면 때와 조철은 이름은 다르지만 어디까지라도 죽냄비 속에 죽이다 이 말이에요. 죽냄비 속에 있는 죽이다. 지가 띄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자 최정원 거사님 지금 이해하고 있지요? 네. 예. 이름에도 걸거치지 않고 이름에도 걸거치지 않고 범부는 때만을 보고 범부는 더러운 것만 보고 이승은 깨끗한 것만 끌어잡으려니 다 한쪽에 치우친 소견머리인지라 이에 헛 이름인 두 법을 지음이 아니라 범부는 더러운 것만 봐. 이승은 더러운 거 버리고 깨끗한 것만 자꾸 가지려고 해. 그러니 한쪽에 치우친 소견머리라니까 이것이 헛 이름인 두 법을 짓는다 이 말이죠. 까닭에 지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조철의 실다운 성품이 그게 공성이죠. 조철의 그 자체성이 없는 빈 성품이 엄연한 하나의 사실임은 아나 그 엄연한 하나의 사실을 얻어내지 못한다는 그 사실도 알기 때문에 때와 조철을 둘 다 여의고 바야흐로 정멸한 모습에 순히 따르는 것이니 어찌 범보의 능히 엿볼 바이며 어찌 이성에 가히 따를 바인가.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성품이 다 텅 비었어. 그래서 그 바탕자리가 하나인 걸 알아. 그런데 하나인 바탕자리를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냐? 얻을 수가 없어. 왜? 그것도 텅 비어 있거든. 그 말이죠. 그래서 엄연한 그 하나의 그 사실을 얻어내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못 얻어내. 텅 빈 성품이라 사실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때와 조철을 둘 다 여의고 이것이 빈 모습이구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변하고 헛것이구나 라고 해서 둘을 다 여의면서 그 바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모습을 그냥 잘 굴리는 거다 이 말이죠. 정멸한 모습에 순히 따르는 것이니 어찌 범부의 능히 엿볼 이거는 이제 완전히 승의제가 되는 거죠. 세속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부는 딱 둘러보고 있는데 둘러보는 것이 범부인데 어떻게 해서 범부가 능히 엿볼 수가 있겠느냐. 또 이승도 한쪽에만 자꾸 치우치는데 어찌 따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 밑에 한번 보죠. 범부, 상, 견, 구. 범부는 항상 뭐만 본다? 더러운 것만 봐. 이승은 종, 시정 그것만 본다. 그 조철만을 본다. 이 정이 이게 한자가 맞나? 맞네.
미료실성. 만약에 실성을 여달하지 못하면 이 말이죠. 실성을 여달하지 못하면 가칭 어찌 이름하랴 뭘 시 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부는 항상 때만 봐. 또 이승은 아이고 저기 번뇌는 버리고 보리만 얻으려고 해. 열반만 하려고 해. 그러니 이 두 것이 때와 정이 전부 텅 비었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도인이라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최정은 거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 불이 법문을 이해를 하는데도 모술 공식이 바탕이 안 되면 불이 법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말하는 승의제거든요. 세속제가 아니거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분별을 한 분별망상의 상태에서 보는 것을 세속제라고 하고 분별망상을 주객을 떠난 자리에서 보는 걸 승의제라고 해요. 제1의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새말기 오늘 저기 두 분만 계시고 오늘 내가 한 분이어도 우리는 일당백이죠. 그래서 지금 200명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또 그걸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꾸준히 이거를 이제 자꾸만 해보니 지금 이제 또 새말기 안내서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새말기 안내서의 그 단계도 거기다가 이제 나타내야 되거든. 내가 안내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 소개를 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좀 제대로 한번 정말 상체에 비료 마시고 뿌리 뽑아가지고 내놓는 키 키우는 그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지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 이때는 이론을 하지요. 지금 이론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론을 합니다. 이론을 하더라 해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처음에는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론을 하면서 뭘 하느냐? 우선 그 몸과 마음을 좀 딱 길을 들여야 돼요. 몸과 마음을. 그래서 몸과 마음을 길을 들여야 돼요. 이렇게 길들이기에 지금 이론은 법회에서 하고 있고 법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몸과 마음을 길을 들이는데 첫째 우리가 지금 호흡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 오신 분, 자꾸 똑같이 111가 이상하지, 그치? 이 번호 매기는 게 자기가 알아서 그래. 똑같이 111 하니까 희한하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호흡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처음 오신 분들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셨다고 하는 분도 그렇고 보니까 첫째 이제 눈치는 채셨겠지만 첫째 오면 제가 들이쉬고 내쉬고만 하라고 해요. 들이쉴 때 들이쉬고 내쉴 때 내쉬고 이렇게 중계방송 하라고 해요.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고 중계방송 들이쉬고 내쉬고 중계방송을 하십시오. 들이쉴 때 들이쉬고 내쉴 때 내쉬고 그렇게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코 단전 장강을 하라. 이것이 되면 처음부터 이거는 안 돼요. 코 단전 장강 이걸 하라고. 들이쉬고 내쉬고도 충분히 마음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코 단전 장강을 하면 의식도 집중이 되지만 기운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쭉 단전까지 들이마시면 이 복압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됩니다. 배 속에서 복압이 있어야 됩니다. 복압이 돼서 장강하고 내쉴 때 혹시 해보시면 장강하고 내쉴 때 항문이 탁 조이죠. 이제 오늘 만약 해보면 한번 해보십시오. 장강하고 내쉬는 거하고 그냥 내쉬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호흡이 잘 되시는 분은 조여요. 근데 보통 사람은 잘 안 조여집니다. 극히 의식이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근데 호, 단전, 장강이라고 딱 거기다가 의식을 집중 딱 하고 내쉬면 항문이 쫙 조입니다. 그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서 장강이 점으로 탁 보입니다. 내관이 됩니다. 내관이. 코 단전도 점으로 보입니다. 딱 그냥 까만데도 딱 보여요. 그 위치가 장강도. 그렇게 되면 여기서 굉장한 기운이 생겨요. 나는 이걸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여기서 잘 되면 요거를 이거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기운을 원천적으로 이거를 생성을 시킵니다. 자기 힘으로 자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되면 이론은 계속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론은 맨날 들어야 됩니다. 이론 한 번 듣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계속 들어서 이 이론이 뭐가 돼야 되냐? 체화가 돼야 돼요. 이론이 그냥 체화가 될 때까지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체화가 돼. 그러니까는 지행합일이라고 말이 있죠. 그래서 지와 행이 하나가 될 때까지 이 이론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가 또 깨닫고 하면서 또 깨닫고 하면서 또 깨닫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되면 그 다음에 일단은 요것이 되면 호단전 장강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되면 우선 그 점을 볼 수 있는 관찰력을 키우게 돼요. 관찰력을 키워. 그래서 그 다음에 관찰을 하게 돼요. 이걸 뭐 관찰, 명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관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찰을 하는데 순서가 형체, 색, 우리로 말하는 색, 형체죠. 그러니까 형상, 형체. 그 다음에 소리, 소리. 먼저 이거를 합니다. 해서 하고, 그 다음 소리를 해요. 소리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이 안정이 되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는 생각을 자꾸만 잡아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감정을 봅니다. 감정.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 관찰을 할 때, 요 색을 할 때 처음에는 단순히 이렇게 보게 되겠죠. 아, 이 마카펜이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런 정도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뭐를 해야 되냐? 이제 모습 공식으로 갑니다. 변한다 없고 시다를 하게 되죠. 변한다 없고 시다를 하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로 그냥 그냥 처음에 헛바퀴 돌려요. 헛바퀴 돌린다. 처음부터 헛바퀴 안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헛바퀴를 자꾸 돌리다 보면 한 번씩 바퀴를 딱 걸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걸릴 때가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처음에는 그냥 계속 잘라야 돼. 사정을 두면 안 돼. 요 기간이 조금 지났죠, 이제. 사정 없이 잘라야 돼. 사정 없이 해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 그래서 탁 눈에 보이면 베란다 뜻이다. 그렇게 처음엔 어쩔 수 없어. 그걸 계속해서 하면 헛바퀴를 돌리다가 보면 걸릴 때가 이제 한 개씩 두 개씩 이제 걸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한 번 하는데 5분을 넘지 말을 것. 소리도 들을 때 5분을 넘지 말고 처음에는 볼 때도 이게 변화가 무엇이구나 이게 변화 이래서 5분을 넘지 말 것. 5분이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 그지? 그리고 집중도 안 돼. 나중에는 5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처음에. 그래서 5분을 넘지 마라. 5분을 넘지 말고 5분 하고 그 다음에 쉬어. 그리고 이것을 하루에 몇 번이 돼도 몇 번을 하루에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5분씩 한 번 하고 5분씩 두 번 하고 5분씩 세 번 하고 매일매일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 근데 하다가 보면 이제 눈에 한 번씩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로 옮겨가면 또 소리도 듣고 우리 요새 5분 요 소리 들으면 금방 듣죠. 5분 금방 가버리지. 힘이 많이 생겨. 생각도 그러면 이제 생각으로 확장을 하고 감정으로 아이고 요새 우리 집안일이 좀 많아가지고 집안에 이제 좀 뭐 공사를 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어제 단전하고 갔다가 사범하고 오면서 거기 보니까 슈퍼에 오이지 그 오이지 철이에요. 오이지를 보니까 또 거기 국선도 도반들이 진짜 다 살림꾼들이랑 오이지 담다고 전부 다 사네. 나도 그 곁들이로 샀어. 그랬더니 요새 또 양배추하고 양파하고 물김치를 만들면 맛있대. 그래가 또 일장연설을 해서 거기 국선도 도반이 하나. 그럼 나도 한번 담아봐. 그래 또 샀어 그거를. 양파 한 망에 양배추 이만한 걸 또 샀어.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또 토마토를 또 싸게 판다는 거예요. 또 토마토를 또 2박스를 샀어. 그러니 이제 또 오이지 담으려니 뭐 식초도 사고 뭐 소주도 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끄집어다 놨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집에는 또 뭐 그 정리한다고 다 뒤집어 놨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밤 9시까지 막 쉬지 않고 일을 했다. 막 반찬도 만들어야지. 밥도 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계속 일을 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요새 그런 일 없었는데 진짜 허리가 다 아픈 거예요. 진짜 허리 잘 안 아프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면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또 무령거 다니면 또 눈치가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있어도 본인 한번 보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혼자 그냥 하면 아마 짜증이 덜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기대치가 있거든. 이러면 조금 도와주면 좋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하는데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감정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는구나. 이제 그럴 때 말입니다. 내가 허리가 많이 아프네. 짜증이 나네.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어저께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정말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매일 그렇게 살았으니까 옛날에. 그런데 자, 짜증이 난다.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되면 짜증이 날 때 아, 내가 짜증이 나는구나 라고 그 짜증이 나는 상황을 보면 요 짜증에서 해방이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생겨.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이게 보다 기대치 때문에 내가 짜증을 내고 있구나. 그러면 아예 조금 쉬었다가 그럼 해보자. 안 그러면 이거는 또 이 일은 또 내일로 미뤄보자. 든지 이런 어떤 지혜가 난단 말이죠. 막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허리가 아프네? 그러니까는 얼른 해놓고 내가 구름타를 좀 해야 되겠구나. 허리가 아프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짜증 속에 들어가고 허리 아픈 데 들어가 버리면 지혜가 안 나. 여기서 못 헤어져 나와.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지에 가지를 쳐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가만히 하면서 이제 감정이지요. 여기 지금 감정이잖아요. 그 기대치에 대한 감정이거든 이게. 그러니 내가 어저께 하면서 내가 한참 멀었다 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감정의 문제는요. 그리고 나의 컨디션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이 생각도 좀 그렇고 감정은 더 심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으면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컨디션이 나쁘면 수용이 안 되고 또 잘 못 들어요. 왜 파악을 잘 못해요. 못 듣고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해가 자꾸 생기죠.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너무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나의 조금 내하고 안배를 나의 힘하고 조금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해보면. 근데 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몸의 컨디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꾸준히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쉬었다 하면 이걸 2번 해야 돼요. 그냥 빨리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 좀 지우고.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이제 볼 수가 있냐면 변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 단계가 거쳐야 변하는 것이 이제 보여. 그 전에 변하는 것이 안 보여. 아무리 입으로 변한다고 것이다, 변한다고 것이다 아무리 해도 변하는 것이 안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하는 것이 보여. 변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고 조금 보여. 어저께 이제 짜증이 났어. 짜증이 났을 때 짜증이 나는구나. 내가 붙잡았어. 그런데 짜증이 나니까 이 짜증도 변하는 것이지. 그래서 짜증을 나는 내가 있는가? 짜증이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먼저 한 번 더 되새기는 거죠. 짜증을 내는 내가 있지가 않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짜증이 바탕자리로 돌아가고 내가 없이 일하는 걸로 가니까 컨디션이 좀 이렇게 회복이 돼버리죠. 그것이 상당히 순간적인 일이지만 상당히 이렇게 말하자면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조금 일로 갔다가 다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바탕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변하는 것이 조금 이해하고 관찰이 가능해요. 보여 관찰이죠.
그래서 뭐 색, 소리, 생각, 감정, 기후, 자연적인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전부 이제 이게 변하는 것이네 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 조금 연기라는 것이 내 마음에 다가와. 연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야. 이 연기가 조금 다가와. 그때서야 좀 다가온다. 이 과정이 지나야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이 다가오면 이게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서서히 이제 와. 그다음 머물 수가 없구나. 이게 이것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느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느끼는 거야. 머물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한데 여기서부터 지혜가 굉장히 여기서부터 지혜가 증장이 되고 지혜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지혜가 머물 수 없으니까 머물지 않으면은 지혜가 자꾸 증장이 돼. 지혜가 증장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습이 헛것이구나. 여기 자체성이 없구나.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 여기서 여기에 충분히 가야 돼요. 3번에서 충분히 기초가 마련이 돼야 4번이 돼요. 건너뛸 수 없어요. 절대 건너뛰어서도 안 돼요. 건너뛸래야 뛸 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습이 뭘로 보인다? 작용으로 보이는 단계가 가요. 작용. 모습이 이제 작용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 공성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요. 공성. 모습이 작용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 모습이 빈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이해도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작용으로 보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꾸 작용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바탕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이쪽으로 가야 주객이 하나인 것을 슬슬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왜? 바탕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보는 자와 보이는 바탕이, 보는 자가 사라져야 바탕이 하나가 되거든. 근데 그전에는 바탕을 보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하고 자기는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바탕을 보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내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이제 바탕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주객이 하나라는 거를 이제 슬슬 이제 체험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습을 봐. 모습을 어떻게 본다? 빈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바탕이 드러나야 빈 모습으로 보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빈 모습으로 보고 이것이 성품이 없다는 거. 성품이 비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 돼야 여기서 이제 새말기를 모습을 잘 보이자 바탕을 하죠. 여기까지 가서 어느 정도 자기가 딱 그거 되면은 지견이
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때부터 공부가 시작이라. 요 앞까지는 뭐야? 전부 워밍업이야. 워밍업. 공부를 하기 위한 워밍업.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위에는 뭐예요? 전부 둘러봐서 있는 자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로 보기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야 공부가 되거든요. 하나로 보기 시작을 해야 하는데, 하나로 본다는 것은 빈 성품을, 공성을 이해를 해야 가능하다. 공성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연기를 이해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변하는 것. 변하는 것을 얼마나 정말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공부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한 6년 정도 여기 지금 선원에서 선원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아주 착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일하면 안 되지. 그냥 하는 사람인 경우에, 공부를 그냥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경우에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하니까 더더 아닌 것 같아. 그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 일정 기간이. 이것도 그걸 수 있죠. 저희 하나의 그 고정관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극히 그거 한 번 빼고는, 뛰어난 번 빼고는 조금 확률 게임인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애들 키워보면은 뭐 12개월에 걷는 애가 있고, 8개월부터 걷는 애가 있고, 10개월에 걷는 애가 있고, 또 14개월, 막 16개월에 걷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8개월을 막 10개월에 걸었다 이러면 막 없대. 우리 애는 돌도 안 지나고 막 걸었어요. 돌도 안 지났는데 막 걸어 다녀요. 그러면 뭐야? 꼴랑 해봐야 2달이에요. 근데 또 우리 애는 왜 14개월 돌 지났는데도 안 걷죠? 우리 또 막내는 16개월을 걸었거든요. 그래 은근히 걱정은 되더라고. 왜 제가 걷지를 않아? 붙잡고는 다니는데 안 걷는 거예요. 근데 해봤자 몇 개월이에요? 4개월, 6개월이에요. 인생 전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앙을박을 하거든. 이것도 우리 공부 전체를 두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아니니까 충실하게 하는 것이, 그냥 요 다음 단계가 그냥 저절로 드러날 때까지 그냥 또 저절로 돼서 또 그 다음 가고, 또 저절로 돼서 그 다음 단계 가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냥 상추 심어놓은 거 뿌리 쑥 빼가 키우지 말고 뿌리를 완전히 박을 수 있을 때까지. 뿌리만 완전히 박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상추 안 넘어지거든요. 근데 저 뿌리가 약하면 적게만 불어도 휙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3번이요. 확실히 이거 이해하고 체감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부터는 요 3번까지가 어려워요. 근데 3번에서 확실히 내가 말하자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기가 그냥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 자꾸 공부하면 할수록. 근데 3번까지가 어려워. 3번 이전에서 뭐 한다? 다 떨어져 나가. 근데 갈 사람은 가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3번 이전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까지만 확실하게 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평생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에요. 예, 고맙습니다.